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많은 감스님들 행복의 문 하나만 보지 마시고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 보니까 안전자산은 부동산이 정답이다.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내 집이다. 내 집을 먼저 마련해 놓고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국채라든지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정부의 국민거지 만들기 메가 프로젝트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첫 번째로 온 국민에게 집 팔고 주식하라고 강조했고요. 주식이 답이다. 주식시장의 국민예탁금이 130조 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대부분 거액을 지금 잃고 있고 다시 정신 차리고 집 사려고 하니까 대출 차단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올 상반기에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6월 달에도 이렇게 코스피에 탈출해가지고 내 집 장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국내 증시 국장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받은 글인데요. 다주택자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하고 전월세로 살면서 국장에 레버리지 끼고 몰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담대라든지 신용융자를 써서 풀 매수를 하는 걸 망설이지 않고 있고 두 번째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월세 고시원으로 옮겨서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데 보통 미혼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녀도 있는데 전세금 빼서 월세 살면서 주식하는 거면 진짜 심각하다. 세 번째로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혼자금 조금 더 굴려서 전세금 마련이라든지 내 집을 갖다가 조금 사려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파혼하고 있고 서로 싸워서 파국이라는 게 슬플 뿐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부동산은 오르고 주식은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여자는 집을 사자고 하고 남자는 주식을 하자고 하는데 주식이 잘 될 때는 좋은데 리스크 관리가 안 되어서 이런 경우가 최근에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 쓰다가 담보 터져서 주변의 부자들에게 연락이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이 슬픈 현실이 2026년 지금 7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신용과 B2 매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집 사고 미국 주식인 S&P 500이 답이라는 이 이야기를 꼭 흘려 듣지 마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시골로 가버린다고 하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다산 적야경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감사스마일 생각을 조금 더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수도권, 경인, 인천, 수도권, 경기도에 이사가지 말고 버티시고 만약에 내가 서울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경기도와 인천에 꼭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집값 내년부터 무서울 겁니다.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대표적인 하락론자이셨는데 이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세제 대책이 나올 건데 이분은 내년 말까지 무조건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28년, 27년까지는 아마 이런 적용을 갖다 아마 1년 유예를 할 수도 있으니까 28년부터는 진짜 집 사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당장 올 하반기 26년 하반기에는 더욱더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내년 말까지 무조건 집 사라라는 이 이야기가 와닿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론을 이야기했던 이강수, 한문도, 라이트하우스, 리치고의 김기원, 최상욱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집값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내 능력에서 가장 좋은 내 집을 하루빨리 장만하실 것을 진정 조언드립니다.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라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돈에 별 관심 없어. 돈 버는 것에 크게 그렇게 크게 관심 없다라고 이런 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계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그분은 조금 경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어제 TV조선에서 집값 절대 안 떨어지겠네, 시장 논리 거스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TV, TV조선에서 나왔던 영상을 제가 시청을 갖다 한 8분 정도 되는데, 이 시청을 하면서 진짜 씁쓸했습니다. 대통령이 근저당 논란 사과부터 했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출 규제 완화를 희망했던 청원들과 달리 답을 정해놨던 답정너였던 부동산 대토론회, 감사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또 심각한 그런 상황이 또 직면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는 한 6가지, 7가지를 갖다가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야기 드릴 텐데, 먼저 서해선 파주 운정역 연장 착공이 감사하게도 지난주 7월 24일 날 착공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서해선 운정역까지 연장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올해 7월 24일 날 드디어 운정역 연장 사업이 착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 서해선 운정역까지 연장되면 28년도부터는 이제 서해선 운정역에서 환승 없이 경기 서남부를 갔다가 갈 수가 있고, 충청남도 홍성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 서해선의 파급 효과를 톡톡히 드릴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더 나가서 이제 서해선뿐만 아니라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H, KTX 파주, 통일노선 등까지 철도 사업 추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정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GTX-A 하나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경의중앙선도 다니고 있고 서해선도 지금 연결이 되고 연장이 되고, 더 나가서 좀 3호선 연장까지도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운정 신도시는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댓 고향에서 인생 첫 내 집 S1 계약하러 가는 날이에요. 구루밍님께서 참 기쁜 소식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S4 블록을 가고 싶었지만 당첨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험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S1을 갖다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시간에도 제가 S1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 드렸지만 S1도 나쁘지 않다. 다만 S4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S1도 정말 좋은 아파트라는 말씀 드리면서, 민간 참여 공공주택이라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또 S1에 A타입도 마음에 들었지만 B타입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구루밍님께 제가 좋아요 표시를 갖다 했고, 더 나가서 이제 이분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 정말 선택 잘하셨고, 감사스마일도 첫 집 장만할 때가 너무너무 생각이 납니다. 2009년도에 아무도 집 사지 않을 때 제가 첫 집 장만하고 공사 중일 때 제가 직접 몇 번이고 제가 공사를 갖다가 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께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입주 때는 더 좋은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니까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S3과 S4 블록을 청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특히 또 오늘 일반 분양 청약이 있는 그런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분양 청약을 갖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향 창릉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창릉 S3과 S4 블록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심영석 교수님도 창릉은 진짜 하남 교산과 투픽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 교산과 고향 창릉을 갖다 높게 평가를 해주셨고, 또 사전 청약 당시 선호도를 갖다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남 교산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릉 신도시가 아마 하남 교산보다 더 높은 인기가 아마 구가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청약만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 아파트 매수도 함께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청약 안정권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기존 아파트,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 특히 창릉 신도시 주변에 있는 창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 그리고 더 나가서 은평뉴타운이라든지 화정행신, 원당까지도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GTX-A가 이제 3단계가 올해는 조금 물 건너갔지만 내년에 분명히 개통을 하게 될 것이고 4단계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 창릉 신도시가 입주하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에서 창릉역을 이용해가지고 삼성역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더 나가서 이제 고양 은평선도 내년 상반기에 또 착공이 들어가면 2031년도에 또 세전역까지 연결이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서부선까지도 저는 긍정적인 분명히 소식이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대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가는 고향 창릉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대다수에 있는 서울 그리고 경기도 특히 경기 남쪽에 있는 분들도 경기 남부에 있는 분들도 창릉 신도시만큼은 3대 업무지구를 갖다가 환승 없이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가서 마곡과 그 다음에 상암의 배후 도시인 창릉을 갖다가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 있을 때 S3과 S4 블록을 갖다 꼭 청약에 도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가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말은 뭐 풀어주겠다, 뭐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막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팩트로 이야기 드리니까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도 저는 이제 3기 신도시 창릉이 원픽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현명하게 의사결정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S4와 S3 경쟁률 차이가 3배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온전한 거를 가장 좋아하지 나누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S4블럭의 일반 공공 분양에서 이제 특별 공급 경쟁률이 67.8대 1, 이 공유형은 20.1대 1이다 보니까 이 공유형보다 일반 공공 분양에 더 많은 청약 경쟁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S3과 S4블럭을 갖다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S4블럭이 좋은 평가를 갖고 있지만 저는 만약에 종잣돈이 없고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이사 계획이 없고 창릉 신도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공유형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나의 그런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청약을 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S4블럭을 선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또 올 하반기 또 내년에 S2블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또 공공이라든지 또 민간 분양이 창릉 신도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의 경쟁률은 지금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소신껏 이야기 드리니까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창릉 S3과 S4 포기 물량에 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창릉 S3과 S4 포기 물량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사전 청약 당시에 이제 평형별 세부 타입 선택 없이 평형으로만 지원했기 때문에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으로 이제 A, B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본청약을 앞두고 이제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중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전에 평형별 세부 타입의 선호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선호 타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 결과 이제 각 평형별로 A타입 접수 물량이 가장 많은 것이고 A타입 중에 접수하지 않은 물량은 포기 기간에 포기한 물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C가 비선호 타입에서 포기했다기보다는 애당초 BC를 배정받으신 분들이 적은 거고 아마 거기서도 포기한 물량도 있을 건데 제가 보니까 BC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창릉 S4블럭의 B타입과 C타입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창릉 S3블럭의 이 공유형의 B타입은 저라도 좀 추천을 갖다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주방창이 없더라고요, B타입에. 근데 창릉 S4블럭의 B타입은 C타입은 또 주방창이 있어서 그나마 낫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전청약 포기해도 포기하신 분들이 이번 본청약에 또 청약할 수 있는 건가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사전청약 당첨자 중 포기하신 분들은 본청약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전청약에 있는 분들에서 이제 B하고 C를 당첨되셨던 결과에 배정받았던 분들은 아마 다시 본청약을 갖다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급의 그런 청약 커트라인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분양가 때문에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포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한 거는 사천가보다 1억 6천이나 올랐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2030년도에는 지금의 이 본청약 분양가가 정말 착한 가격이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제가 최근에 지축의 썬텀가든이라는 제가 3년 전에 영상을 갖다 올렸고 그때도 청약을 많이 해라고 했었던 아파트가 10억을 넘어서 실거래가 됐더라고요. 지금 그때 분양가가 5억 후반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여러 가지로 이제 안티들이 많았지만 중요한 거는 3년 전에 그런 2023년도, 2022년도 당시에 그런 분양가랑 지금 2026년도의 분양가랑 또 2030년도의 분양가랑은 확연히 또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S3과 S4 블럭을 갖다가 꼭 일반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분명한 거는 지금의 본청약 분양가보다 앞으로 또 내년과 내후년에 본청약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물어봐요. 감수님 어디에 덕양구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면 조회수, 인기 많은 아파트를 갖다가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두 달 5월 29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덕양구 사용자가 조회한 단지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단지 순위대로 해서 하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어떤 아파트 단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아파트 1등부터 위치, 그러니까 여기 19등, DMC, 디에트르 한강까지 쭉 이렇게 보시고 내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가장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감사스마일께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또 유료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멤버십 회원이 되셔가지고 1년 이상 구독을 하시게 되면 제가 이런 것들 횟수 제한 없이 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살 때도 핸드폰을 살 때도 고민을 하고 사는데 내 집 마련할 때는 고민하지 않고 남들이 이게 좋다더라라고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도 진짜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정말 현명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저에게 상담하러 오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저에게 감사의 그런 의견을 갖다가 남겨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시간과 돈과 노력을 갖다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지 진정한 내 것이 되고 한 번 내 집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갈아타기를 할 때도 분명한 거는 내가 아는 만큼 인사이트가 있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지난 박수종님 방송에 가서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에 방송에 나가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찍어줬던 아파트들이 있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또 많이 또 관심들을 갖고 있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덕양구 아파트가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덕양구의 온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지금 부동산 R114의 자료로 지금 보게 되면 덕양구가 지금 상승이 59 타입을 보니까 거의 1등이에요. 180만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뒤를 만안구, 권성구가 있는데 진짜 이게 전주 대비로 해가지고 7월 24일 기준인데 지금 서울과 맞붙어 있는 토지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금 오르지 않았던 곳이 의정부라든지 양주, 덕양구, 그 다음에 원미구, 부평구, 소사구 이쪽이 지금 오르지 않았었는데 김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덕양구가 진짜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까지 덕양구는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여력도 충분한 데다가 아직 불장 초입이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5월, 6월 달에도 덕양구 아파트 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물론 다음 주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는 조금 더 늦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덕양구 쪽에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5억대부터 10억대까지 정말 다양하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59타입부터 84타입까지 해가지고 내 능력과 여력에 맞춰가지고 59타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84타입도 지금 보니까 덕양구가 2등이에요. 병점이 지금 191만원으로 이제 병점구가 1등인데 지금 가만히 지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토지 지역만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토지 지역이 이제 언제 올라갔고 이제 여기가 주춤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이제 15억에서 뭐 20억, 20억에서 30억 아파트는 주춤하지만 상대적으로 10억 이하 아파트는 더욱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더욱더 지금 쪼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고집하지 마시고 똘똘하지 않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투채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GTX A 역세권 또 B, C도 있겠지만 GTX A 역세권에 지금 3단계 개통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맞붙어 있고 토지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던 덕양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그다음에 부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뭐 검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흥까지도 저는 보아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창릉 3기 신도시의 이제 청약 당첨자 발표가 8월 달에 나오고 나면 이제 9월부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뛰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 당첨의 그런 안정권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무덥지만 8월 달에라도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 스마일이 너가 덕양구에 있으니까 덕양구가 좋아 보여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감사 스마일은 경기도 전역을 갖다가 다 돌아다녀 보았던 사람이고 그 호갱노노 지도라든지 제 왼쪽 편에 수도권 개발 계획도가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침 방송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뭐 뉴스 몇 개 그냥 갖다 놓고 읽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아침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가 언론 인터뷰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고 제 나름대로의 숙지를 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갖다가 한 1년 했으면 제가 이런 인사이트가 안 나올 텐데 감사하게도 한 6년째 지금 5년이 넘었고 이제 올 11월 달이 되면 이제 만 6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호갱노노 지도를 보면서 항상 제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왜 아직까지 덕양구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 있는 이 택지지구 이 5곳이 삼성이 분양 끝나고 나면 원흥이 입주하고 또 원흥이 입주 끝나고 나면 지축이 입주하고 지축이 입주 끝나고 나면 향동 이런 식으로 막 덕은 이렇게 계속 입주를 하다 보니까 덕양구에 있는 창천벨트에 있는 아파트가 한꺼번에 물량이 진짜 거의 뭐 한 3만 세대가 한꺼번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려고 하면 또 조정받고 오르려고 하면 조정받고 그리고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또 나오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덕양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원래 작년과 올 초에도 이런 분위기가 넘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갖다 더 주목하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대출 규제라든지 또 똘똘한 채 규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이재명 정부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분명하게 덕양구 더 나가서 이제 고양시라든지 파주시라든지 김포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이 서북부에 더 좋은 바람이 불 거라는 생각을 올 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스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대로 작년에 내 집 장만을 하셨던 분도 있고 올 초에 하셨던 분도 있고 지금도 망설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진짜 내가 능력 있을 때 내 집 장만은 꼭 늦춰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내 집 장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마냥 저는 1등만을 갖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능력이 안 된다.
서울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갖다가 만드셔가지고 그 베이스 캠프에서 있다가 갈아타기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서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서울의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아직까지 덜 올랐던 그런 지역을 지금이라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날씨는 무덥지만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